반갑습니다. 이메림입니다. 어떤 분이 스키노 다다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금 학술적인 부분이지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스키노 다다시는 평양 낙랑군 발굴의 총책임자였고, 지금도 대부분 학자들은 평양 낙랑군 유물은 스키노 다다시가 발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사연을 보시면 스키노 다다시는 초기에 이 낙랑 유물을 고구려 유적이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도리 유조라든지 이만희 시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한사군 낙랑군으로 바뀌면서 이 양반도 결국은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어쩔 수 없이 평양 낙랑군으로 몰빵한 사연에 대해서 스키노 다다시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격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키노 다다시는 1867년부터 1935년의 인물이면서 우리나라 건축사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스키노 다다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어난 지역이 쭉 나오죠. 다카나 번사 스키노 준절과 야외 차남으로 태어났고, 보시면 쭉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1895년 도쿄 제국대학 공과대학 조과학과를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라현 기사가 돼가지고 나라의 고건축을 조사하고 건축 연대를 판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89년 평성궁지를 발견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한 1912년 기성터, 이거는 조선직 산성이라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1917년 야지마 성터를 발견했고, 나름대로 이제 일본에서는 고고학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인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01년 도쿄 조교수, 도쿄대 조교수, 1910년 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 이제 공학 박사 학위를 그때 받았고요. 이제 문부성 국보보존위원회 이런 이렇게 역할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일본 건축 보존 사업에 영향력을 대단히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 일을 맡게 되면서 1910년 조선 총독부의 위축으로 한반도하고 중국 고건축 조사를 하면서 조선에 있던 유적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청량도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조선 고척도부를 내는데요. 이 책이 1917년 프랑스 학사원에서 줄리안상을 받습니다. 대단히 잘 된 책으로서 그 당시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진이라든지 그 설계 관련된 그런 그림 넣었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아주 중요한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에서 본다면 세키노에 관련된 것은 한국 고고학에 반드시 건축사라든지 미술사에 이 양반 이름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1902년 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1904년에 제출한 한국 건축조사 보고,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떻습니까? 학술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미술사, 건축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키노 다다시를 언급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언급하는 거는 좋은데 이 양반의 사고까지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모든 유적이 여러분들 평양의 낙랑군, 한 사람 낙랑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반들은 좀 약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1916년 조선 총독부의 명령으로 영으로 고적 및 유적 보존 규칙이 시행되면서 이 양반이 이제 고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촉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군영과 고구려와 관련된 조사를 총괄 담당을 하죠. 그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키노 다다시의 저서를 여러분들 쭉 보여드립니다. 1906년부터 1940년대까지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그리고 낙랑군 관련된 거 그런 쪽에 이제 저서를 낸 거, 뭐 유적지 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한눈에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키노 다다시가 언제부터 평양 낙랑군하고 인연을 맺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909년 10월입니다. 통감부 고건축 촉탁이었던 스키노 다다시는 평양일보 사장인 시라카와 쇼지로부터 대동강면에 고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이제 가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대동강면에
고분이 과연 어느 고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학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죠. 그리고 1909년 11월 말에 도쿄대 교수인 하기노 요시유키하고 이만희시류가 이끄는 발굴단도 똑같은 형식의 무덤을 이제 서감동 얼분 이렇게 고분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키노 다다시는 이제 평양 대동강명 고분 2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팀들이 이제 보면요, 이제 시키노 다다시하고 하기노 발굴팀은 여기서 아직까지 이만희시류도 그렇고 보면요, 하기노도 보면 이 무덤을 뭘 했냐, 초기는 전부 다 고구려 무덤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고구려 무덤이다. 평양에 있는 무덤은 다 고구려 무덤이다. 라고 이만희시류, 금서령이도 그렇고 세키노 다다시도 다 평가를 했는데 언제 이것이 확 뒤집어지느냐. 1910년 2월 도리유주가 어떻습니까? 만주를 많이 다녔잖아요. 중국을 많이 다녔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도리유주가 반론을 피는데요. 1903년과 5년 자신이 집안을 이런 데 다 돌아봤다. 돌아보니까 고구려 고분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서감리 고분은 고구려 고분이 아니다. 이 고분은 틀림없이 한사군 낙랑군의 고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발칵 뒤집어버립니다. 이 양반은 이 발언 때문에 도리유주는 이 발언 때문에 시키노 다다시하고도 관계가 이상해지겠죠. 보면요. 왜? 그 앞에 이만희시류도 그렇고 이 양반 시키노 다다시도 다 고구려 고분이랬는데 이 양반이 뭐다? 자기가 집안을 가보고 다 돌아봤는데 이 고구려 유적이 아니더라. 이건 낙랑군 고분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는 바람에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에는 욕을 얻어먹다가 결국은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습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도리유주의 손을 들어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만시류하고 시키노 다다시가 주장했던 고구려 고분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쏙 들어가 버리죠. 이 양반 말이 맞다는 쪽으로 돼버리죠. 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써줄 때 반드시 뭐다? 한국의 초기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딱 누가 이야기를 해줬다? 바로 도리유주가 그것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이 이런 글로서 조선 총독부의 인정을 받은 반면에 한 번은 또 어때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쪽으로요? 일본하고 조선인은 조상이 같다는 쪽의 논리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은 뭐냐? 평양 낙랑군을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조선 총독부의 고마운 인물인데도 한쪽은 뭡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이 조상이 같을 것이라는 그 발언했다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은 또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사라져 갑니다.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뭐 이용해 먹으면 되니까 뭐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겠죠. 자, 그래서 1910년 발칵 뒤집혀가지고 고구려 고분이 낙랑 고분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912년 이만희시류가 고구려서를 폐기하고 도리 학수를 지지를 하면서 낙랑군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후 평양에 발굴되는 모든 무덤은 낙랑군을 증명하는 유물로 둔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희시류도 처음에는 고구려 고분이라 주장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돼요. 조선 총독부에서 정치적으로 그거는 낙랑군으로 하라고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야 이만희시류도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가지고 고구려 고분은 폐기하고 도리유주가 주장했던 낙랑군의 무덤으로서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발굴을 하면서 모든 평양에 있는 유물은 뭐다? 고구려가 아니라 한사군 낙랑군으로 둔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1914년 이만희시류와 짱을 이뤄서 대동강 남한에 밀집한 고분군의 그 토성을 발견하는데 낙랑고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낙랑예관을 비롯한 와당, 낙랑태수장, 복리 등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평남의 평안남도의 용광로의 의울동에서 점재인 신사비까지 등장합니다. 야, 발칵 뒤집혔죠. 왜? 점재인 신사비도 나오지, 낙랑태수장 복리도 나와버리지, 낙랑예관도 나와버리지 하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일본 학계는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버립니다. 야, 421년간 조선의 초기 역사가 한나라 식민지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증거 자료가 확보돼 가지고 일본 학계는 열광을 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뛰는 거죠. 왜?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발굴한 저 낙랑의 태수장이라든지 복리, 태수장 복리라든지 점재인 신사비는 어떻습니까? 뒤에 역사 속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북한 학자들에서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저거는 조작된 증거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냐면 낙랑태수장과 더불어 항상 평양의 낙랑군을 이야기할 때
써먹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에서 써먹는 뭐냐? 낭낭에 관련된 뭐인가 보면 대륜장의 이렇게 복리입니다. 복리는 여러분들 옛날 문서를 보존할 때 기밀 문서를 뜯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묶고 그 위에다 이렇게 진흙 흙을 이렇게 도장찍을 찍죠. 그것을 진흙 흙을 뜯어내야만 도장을 뜯어내야만 문서를 보기 때문에 기밀용으로 어떻습니까? 비밀용으로 할 때는 반드시 저렇게 복리를 찍었습니다. 자, 저 낭낭 대윤장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단히 많이 써먹었는데 저것도 최근에 최고의 짝퉁으로 알려졌는데 끝까지 저것은 낭낭의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소설가 이모 씨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윤이라는 것은 잘 보셔야겠어요. 낭낭은 여러분들 한사군 그리고 함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낭낭군이죠. 자, 대윤은 뭡니까? 대윤은 언제 썼던 겁니까? 바로 왕망 시기 전한조를 한나라 전한조를 찬탈한 왕망 김씨입니다. 김왕망이 어떻습니까? 그 전한조를 정권을 찬탈해 가지고 신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왕망시기의 관직이 대윤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니합니다. 왜? 낭낭하고 대윤. 그러면 낭낭은 한나라 때이기 때문에 한나라를 전나라를 찬탈한 왕망의 시기니까 낭낭 맞지? 그리고 대윤 맞네? 요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합니다. 여기서 속습니다. 자, 한서 왕만전 보시기 바랍니다. 오의장 왕기로 하여금 현도 부여 낭낭의 옛날 한왕실이 수여했던 인수를 해소하고 새 왕자의 인수를 수여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복리가 어떻습니까? 복리까지도 왕망이 어떻습니까? 야, 옛날 거 쓰지 마. 한나라 거 쓰지 마. 해가지고 새로 내려줬다는 겁니다. 내려줬는데 뭐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써먹는 것이 낭낭 대윤장이 바로 뭐다? 그거다. 왕망시기 아니면 뭐냐? 한나라 아니면 왕망시기에 바로 낭낭군을 증명하는 거다 하는데 개뿔입니다. 도대체 뭐가 거짓말일까요? 이 복리의 거짓말을 아는 사람이면 공부를 좀 한 사람이고요.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이 복리에 대해서 잘못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역사 공부 똑바로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한자 가지고 지명 찾는 운동 거기에 폭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점은 뭘까요? 낭낭 대윤. 낭낭은 틀림없이 한나라의 낭낭은 맞고 대윤은 신나라의 왕망시기의 용어고 그죠? 장먹 이런 건 그대로니까. 그러면 뭐가 틀리는 거냐?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게 맞다고 하는데 한사군이 맞다, 낭낭군이 맞다는 증거 자료를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요걸 찾아내는 사람이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왕망이 신나라로 어떻습니까? 정권을 찬탈해가 신나라로 만들면서 뭘 했느냐? 폐수를 대윤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낭낭군을 뭘로 고쳤습니까? 낙성군으로 고쳐요. 이 점 이제 아시면 어떻습니까? 왜 앞에 있는 복리가 짝퉁인가는지 알죠? 폐수를 대윤으로 고치게 만들고 낭낭군을 뭘로 고쳤다? 왕망이가 낙성군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속초도 어떻습니까? 정지현을 정토현으로, 폐수현을 낙성정으로, 해명현을 해화현으로 바꿉니다. 현의 명장도 제로 바꿉니다. 요 정도 알아야만 어때요? 고고학에서 속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왕망의 신나라는 이런 정치적 제도를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앞에 복리가 진품이라면 뭐가 돼야 된다? 낭낭군의 진품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왕망 시기에 복리라면 뭘로 써 있어야 된다? 낙선대윤장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이 정도 파악하시면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복리는 뭐다? 100% 짝퉁 가짜다. 왜? 이것을 바뀐 줄을 낭낭군이 낙선군으로 바뀐 줄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누가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은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 그 조선 총독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평양에 낭낭군이 있다는 복리 자료로서 써먹었죠. 자기들도 이걸 몰랐으니까. 결국 뭐냐? 낙선 대윤장으로 돼 있어야만 저 복리는 진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되시겠죠? 자, 북한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드린다면, 자, 뭐라 했습니까? 첫째로 한계 유적에서 수집된 복리의 숫자로는 지나치게 많은 것, 200개가 나왔다? 복리를 사용하는 중원의 본국에서도 이 정도로 복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뭐라냐면, 1948년에 해왕후 낭낭토성과 운성리 토성, 소라리 토성, 청해 토성을 비롯한 그 밖의 토성들을 발굴하였지만, 단 한 개의 복리도 발굴되지 않았다. 그럼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낭낭군 복리라는 것은 뭐다?
전부 다 누가 어디서 들고 왔다 이겁니다. 왜? 다른 토성이라든지 여기서는 일체 복리가 안 나오는데 한쪽에서 200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누가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 와 가지고 거기다 어떻습니까? 발굴할 때 일본 학자들 잘하잖아요. 살짝 신문화가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잘 파내는 거 잘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학교에서 뭐다 1948년 낙랑군 복리는 다 거짓말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학자들은 끝까지 낙랑군의 복리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재인 신사비. 이걸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점재인 신사비가, 야, 저게 한나라 낙랑군을 증명하는 최고의 유적이다. 소설가 이모 씨도 저걸 가지고 신문, 매일경제신문에까지 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 낙랑 점재인 신사비는 엊그제까지 없었던 비석입니다. 엊그제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저 비석이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뭐다? 누구한테? 세키노 다다시한테 발견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야, 저기 비석에 낙랑군이 써있다. 낙랑군 유적이라 했다. 이래가지고 평양 낙랑군이 성립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 이제 보시면 여기서 뭐냐면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이 원래 사진만 찍고 폐기한 원 신사비고요. 오른쪽이 뭐냐면 새로 만든 탁본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탁본은 뭐다? 여러분들 두 번째 양쪽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은 뭡니까? 딱 사진만 찍고 저 신사비 저거 내용은 탁본을 없애버립니다. 왜? 여러분들 노란 박스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원 신사비에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죠? 새로 낙랑군 평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찍은 탁본에서는 아주 글자가 선명하게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 자, 원래 저 탁본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탁본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조선 일본의 학자들이 써먹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SBS라든지 여기서 스페셜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거 출동해 가지고 탁본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 뭐랬습니까? 오른쪽 보시면 진안용 원장이 고려 금속 원재 금속 이렇게 뭘 보는 글자를 보는 분인데 원돌에 손을 댔군요. 이런 나오죠. 글자를 찍어가지고 글자를 파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선영 교수는 뭡니까? 보면 지금 이 글자는 현대의 예서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재인 신사비의 서체는 뭐다? 옛날 서체가 아니라 근현대 서예가가 예서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다 하는 학자들 주장이 SBS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저런 주장 안 받아들이죠. 지금도 저런 학자들, 전문 학자들을 유사사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증명한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돼. 점재인 신사비가 맞습니까? 진품입니까? 저게? 그래서 손복이 세상을 떠나신 손복 이분이 가지고 있는 파란본 삼국 유사입니까? 이분이 그 국보로 이제 연세대 이제 지정돼 가지고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규원사의 우리나라의 구석기 연구의 아버지로 평가되면서 규원사가 진서라고 이제 판명한 우리나라 학자입니다. 보기 드문 학자고요. 이분이 옛날에 어떤 말 했네. 1990년에 갈석산에 가보니까 신사비 크기의 바위가 쪼개져 있더라. 그게 뭐다? 평양에 있는 쉽게 말하면 점재인 신사비라는 겁니다. 그게 이 결론이 뭐죠? 갈석산에서 돌을 떼어가지고 누가 평양에 갖다 놨다 이겁니다.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분이 여기서밖에 이야기가 안 합니다. 1990년 1월 17일 날 이분이 특별 대담 때 어떻습니까? 이 멘트를 했습니다. 이분이 좀 살아 계셨으면 여기 관련된 정보를 많이 더 알아냈을 건데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릅니다. 그 내용, 자세한 내용 모르고 위치까지 알았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갈석산에 가서 점재인 신사비 크기 바위 그 떼낸 자국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것까지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죠. 이제 북한 학계에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보겠습니다. 조선 고고 연구에 보신다면 물성 성분을 통하여 본 점재인비와 복리의 진면물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북한 학자들은 자, 본 점재인 신사비하고 복리는 다 가짜라고 여러분들 북한 학계에서 발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뭐 점재인 신사비가 어떻다느니 낙랑군 복리가 어떻다느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학자들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왜? 북한 학계에서는 벌써 과학적인 연구 결과까지 가지고 저 점재인 신사비도 어떻습니까? 북한의 암석이 아니라 딴 데서 가져왔다 해가지고 다 밝혀졌고요. 복리도 가짜로 이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입니까? 보면 자, 세키노 다다시가 뭐냐면 이제
뭐 조선 총독부에서 야 그 고구려 거 아니야 한나라 낙난군이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세키노 다도시도 그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이제 무조건 의미가 낙난군 유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용이 이렇게 이런 마리가 있는 바클이 나옵니다. 바클. 서감리 9부분에서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 바클이 등장하는데요. 저게 나오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겁니다. 왜? 저런 유물은 한나라의 시기에 황제도 차보지 못한 바클입니다. 왜? 한나라에서 저걸 유물을 저런 바클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바클은 뭡니까? 보면 평양에서 틀림없이 나오는데 저 바클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거짓말 했다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바클은 여러분들 한나라 낙난군의 유물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저걸 가지고 세키노 다다시는 눈물까지 흘리는데 왜 저렇게 뛰어난 유물이 평양에 어떻습니까? 평양에서 한나라 황제도 잡아보지 못했던 허리띠 바클이 나왔다는 자체가 어때요? 이 너무 쇼킹하잖아요. 결국은 그 쇼킹이 어떻습니까? 더 쇼킹해져 가지고 저거는 한나라 유물이 아닌 걸로 최근에 다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평양 낙난구역 95원 정백동 92호 고분에 나온 허리띠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국보 낙난군 유물을 해가지고 국보로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신장 유골에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허리띠 보시기 바랍니다. 생김새가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대단히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나라 낙난군 허리띠라고 국보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최근에 뭐다? 여러분들 신장 유골 쪽에 나와가지고 흉노의 유물로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낙난군의 유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세키노 다다시가 어디까지 관여했냐면 일본이 한쪽은 조선 총독부가 어떻습니까? 한쪽은 북한으로 가가지고 평양 낙난군을 어떻습니까? 논리를 만들어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뭐죠? 이만희 시류하고 세키노 다다시 도리를 어디로 파견해가지고 이제 창녕하고 고령, 함안, 김해, 성주, 선산동 쪽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보내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면 임나 일본부가 경상도 전라도에 있다는 것을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도 파헤쳐가지고 무조건 어떤 발굴 보고서도 없이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세기부터 6세기 약 200년간 자기들이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어떻습니까? 이만희 시류 세키노 다다시 도리를 한반도 남부를 돌게 했다는 거. 요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키노 다다시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임나에 관련된 거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북쪽의 유물은 평양 유물은 원래 고구려 거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했는데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낙난군 유물로 이제 선언되면서 모든 것이 낙난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키노 다다시가 어떻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충격을 받았는지 나름대로 고구려 유적이라 발굴 이렇게 추정했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941년 발음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의 은혜를 입었고 그 침략을 받아서 항상 그에게 복속하게 이르렀다. 또한 때때로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임나 일본부라는 뜻입니다. 자, 조선은 국가로서 영토가 협소하고 인민이 적어 일본이나 중국에 대항하여 완전히 독립국을 형성한 실력이 없었다. 그렇게 자연히 사대주의와 태형 고식주의에 빠져 국민의 원기도 참첨 달아 없어지기에 이르렀다라고 조선의 건축과 예술에 어떻습니까? 저걸 써놨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저 책을 고전의 백미, 건축과 예술의 백미를 해가지고 저 책을 진짜 텍스트로 쓰고 있는데 저 책 읽어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 조선은 뭐다? 고조선도 당군도 없었고 뭐다? 이 썩어 빠진 나라였다. 영토가 협소해가지고 또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날마다 일본하고 중국에 대항해가지고 싸우다가 독립국을 형성할 실력도 없었다. 요게 세키노 다다시의 나중에 후반부 발언입니다. 그래서 세키노 다다시는 결국은 뭐냐? 쓰다 속기시도 그렇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소신을 바뀌다가 결국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정치적 인간으로 변모하면서 조선을 완전히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듣습니까? 중국과 일본의 아류로서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도리유조가 또 도리유조 뭐 이야기 쭉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세키노 다다시가 추정했던 것이 발견했던 것이 대방군 장무의 무덤이다 해가지고 발표했죠. 여러분들 평양에 이제 낙난군이 나왔고 그 밑에 어떻습니까? 대방군이 있다고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물론 평양에 원래 낙난군과 대방은 지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북경 쪽에 있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키노가 이제 한번 미쳐가지고 충격받고 낙랑군에 미쳐버리니까 뭐예요? 다 미치는 거예요. 그 밑에 무덤이 하나 있길래 보니까, 아, 이거 대방군 무덤이다. 대방군의 장무인 무덤이라고 발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때 조선 총독부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또 막 쉽게 말하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한국의 조선의 역사가 중국 식민지로부터 이렇게 출발했다는 증거 자료가 낙랑에서 대방까지 나와버린 겁니다. 잘 아셔야 될 게 장무의 무의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직에 보면 호무의 교이라는 어떻습니까? 관직이기 때문에 장씨의 무의라는 관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게 올바른 거죠. 보면요. 자, 이것도 참고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세키노 다다시. 자, 그러면서 장무의 무에 출토된 전돌 14종 81점. 여러분들 저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저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뭐냐? 대방의 유적이라고 한자를 다 써놨는데 여러분들 북한학계에서는 뭘 했습니까? 저기에 한 점도 한나라 유물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고학 발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발굴팀들은 뭐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소장된 어떤 11종 54점까지 포함해가지고 저게 전부 다 장무의 대방군의 무덤이라 대방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 지금 대방은 지금 평양에 없는 걸로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사료상으로 북경 쪽인데 그러면 이 유물은 누가 열심히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묻어놨다가 발굴했든지 그랬겠죠. 보면요. 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저렇게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결국은 뭡니까? 저게 대방군 무덤이라고 다 주장을 했는데 세키노 다다시도 조선 총독부도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냐면 조선 고적도부에 여기 보십시오. 대방군에 대해서 사진하고 쭉 나왔죠. 거기에 여러분들 장무의 무덤이라고 이제 도면을 그린 것이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의 도면에 뭐가 거짓말일까요? 뭐가 가짜일까요? 요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 어때요? 장무의 무덤은 대방의 무덤이 됩니다. 자,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세키노 다다시가 그렸던 도면의 그림 중에 뭐가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빨간 동그라미 있는 저기가 거짓말입니다. 왜? 저 부위는 어때요? 여러분들 밑에 나오죠? 저 부위에 돌이 떨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땅에 처박혀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밑에 사진입니다. 그럼 뭐죠? 저 원형부는 동그란 형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그란 형태라면 어떻습니까? 뭐 위나라라든지 뭐 끌어들일 수 있는 한나라 위나라 끌어들일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저 밑에 무슨 돌이 떨어져 있었다? 천장돌이 떨어져가 땅에 처박혀 있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 돌은 뭐입니까? 천상의 원부가 동그란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고구려 고분 이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성의 고구려 고분의 도면도 보시면 천장 보시기 바랍니다. 천장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장이 동그란 것이 아니라 뭐죠? 돌을 들이댔죠. 여러분들. 자, 이거 그림 보시면 이제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방군 장무의 무덤이라 주장했던 그 돌의 상부는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세키노 다다시는 저 모습을 숨기고 어때요? 타원으로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에가. 자, 동그라미하고 저 형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시죠? 자, 위에 천장부가 어떻습니까? 돌로 저렇게 덮여 있는 것은 고구려 형태의 무덤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걸 떼내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 대방군의 형태,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이런 이야기하는 그 중국의 중원식이 됩니다. 세키노 다다시는 저 내용을 그림을 조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볼까요? 고구려 고분 내부 모습을 또 자세히 보시면 평양에서 나오는 무덤도 저렇게 위에가 저렇게 천장이 저 모습입니다. 타원에다가 위에다가 돌이 묻혀져 있지 보면요. 돌이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고구려 형태입니다. 자, 장무의 무덤의 복원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자, 정인성 교수,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그 떨어진 돌을 가지고 무덤의 모습을 다시 복원한 모습이 여러분들 왼쪽에 위에입니다. 덕계석이 위에 있죠. 근데 세키노 다다시는 덕계석이 땅에 떨어지는 걸 어떻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타원부라 위에가 타원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도면도로 그리는데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어떻습니까? 떨어진 돌을 가지고 다시 복원한 모습이 무덤 위에 천장에 있는 덕계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차이점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은 세키노 다다시의 무덤 복원도를 가지고 뭐다? 무덤 도구를 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나라 무덤이 아니다. 중국의 중원의 무덤이다. 대방군의 장무의 무덤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정인성 교수가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그게 아니다. 밑에 있는 떨어지는 돌을
위에 올려가지고 복원해 보니까 등계석이 저렇게 있더라.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정인성 교수는 평양 낭낭군을 주장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런 아이러니한 주장을 하는 양반입니다. 참 낭만판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주장은 평양에 있는 대방 무덤은 대방군의 무덤이 아니라 누구의 무덤이다? 고구려 무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세키노 다다시가 발굴해가지고 주장했던 대방군의 그 유적은 거짓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문도 밑에 소개해놨죠. 여러분들. 정인성 교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리 튀는 저리 튀든 한쪽은 어떻습니까? 이만조선은 요동에 있다고 요즘 최근에 또 주장을 했고, 근데 낭낭군은 어떻습니까? 평양에서 아직 못 빼고 있습니다. 빼는 순간에 아마 우리나라 학계 총 공격을 받으니까 아마 그건 차마 못 뺄 거고요. 단지 뭐냐? 우리나라 학자가 한일 학자들이 주장했던 평양의 대방무덤, 대방군 무덤은 자기가 직접 복을 해보니까 대방 중원의 무덤이 아니라 고구려의 원래 전형적인 무덤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만 우리는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한쪽이라도 어떻습니까? 바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대방무덤도 세키노 다다시의 대방무덤도 거짓말이고 고구려 무덤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키노 다다시가 초기에 주장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평양에 있던 것이 고구려 무덤이 맞았는데 도리 유조가 아니라고 이만희시로 유조가 아니라고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한나라 유물, 낭낭군 유물이고 대방군 무덤으로 돌렸는데 정인성 교수는 그 중에 뭐다? 대방 무덤이 아니라 이것은 고구려 무덤이라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일대의 낭낭 무덤에 대한 연구로서 분석한 사회학계에서 뭐냐면 낭낭군 말했던 우리나라 학자들이 3,000개의 무덤이 한나라 낭낭군이라고 거짓말 논문까지 써가지고 교수 임용까지 됐는데요. 모 씨가. 근데 이제 북한 학자들은 뭐냐? 3,000개의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한나라식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낭낭국의 유적임을 실증해 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평양 낭낭 무덤이 이렇다니 일이 생겨가지고 저거는 중국에서 왔다 다 개소리였고요. 개소리였고, 자 북한에서는 뭐다? 그 전부 다 뭐냐? 무덤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뭡니까? 대부분이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한식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의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문화였고 또 어떻습니까? 일부분은 고구려 유물이라는 거, 고구려의 무덤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조사가 돼가지고 북한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되시겠죠? 은행에서 보면 세키노 다다시는 정치의 압력에 굴했던 인물입니다. 그죠? 초기는 고구려를 주장했는데 어쩔 수 없이 평양 낭낭군을 주장하면서 평양의 대방군까지 주장해가지고 진짜 어떻습니까? 평양 일대를 한사군의 유적지로 받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제1의 원흉으로까지 이제 지탄을 받았는데 보면요. 그 인물도 이러한 참말 그대로 숨기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학계에 오늘 요거 보시는데 언제까지 평양 낭낭군 대방군을 우려먹을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양심 있는 학자는 또 대방군이 아니라고 줄을 껐고요. 고구려 구분을 했고 낭낭군도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낭낭군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 누굴 이야기합니까? 조선의 유학자 바로 정약용이라든지 한백겸이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 낭낭군 유적은 뭐다? 조선시대 때 학자들에서 다 검증이 끝났다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낭낭군에 대한 대방군에 대한 1차 사료의 모든 내용은 낭낭군 대방군이 어디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하북성 쪽으로 하북성하고 여러분들 북경 밑에 쪽 자, 지금 보전까지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다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 언제까지 평양 낭낭군 대방군을 버틸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